사실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헌신적인 성자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이 병자의 그런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곁을 지키고. 그러니까 나이팅게일만 그랬던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나이팅게일만 이렇게 유명하지? 뭐 일단 그런 질문. 그다음 그러면 그렇게 헌신적인 간호를 하고 그렇게 그 병자에 대한 어떤 아픔에 공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나? 나이팅게일이 그 중에서 돋보이는 것은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결과. 그러니까 크림 전쟁에서 그 통계의 숫자가 좀 몇 가지 숫자 약간 다른 숫자들이 있는데 50만 명에서 70만 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양쪽 다 합쳐서 무지막지하게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맞고 칼 맞아서 이렇게 많이 죽는다는 걸 나이팅게일이 의심했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다른 거. 그래서 아까 왜가 있구나. 네, 왜?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지라는 질문이 그냥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는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의문, 어떤 과학자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려고 이제 각종 그 병원의 통계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보죠.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없어. 그치. 아무도 모아놓지 않은 병원에서 당장에 환자 고치느라고 바쁜데 무슨 데이터가 언제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야전 병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야전 병원들이 다 데이터 모으는 방식이 다 다르고 표도 다 달라요. 무슨 원인으로 환자가 죽는지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자기 그 주둔군 사령관에게 탄원을 합니다. 모든 야전군 이 병원에서 동일한 형태로 반드시 그 환자 기록을 다 기록하게 하고 보관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이 각 군 병원에서 각종 데이터들을 이제 모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의 통계학에 대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총 맞고 칼 맞아 죽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죽는 사람들 많지 않더라. 아까 그 의문 왜 이렇게 많은 답을 하는 병사를 거죠. 죽어야 네. 할까요? 그러면 뭐 때문에 결국은 거기 가가지고 더러운 물에 혼탁한 공기에 병에 걸려 죽는다. 의생이었다라는 걸 밝혀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데이터로부터 이제 증빙하는 거죠. 와. 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써요, 정부에. 영국 정부에. 보세요. 죽지 않아도 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팅게일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거는 사실 그녀의 통계네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만으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예. 몇 명은 살릴 수 있겠죠, 헌신적인 간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나이팅게일은 몇천 명, 몇만 명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그러니까 단지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거기서 그친다면 생길 수 없는 변화라는 거죠. 당시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자 수를 세보니까 원래 한 42% 사망했답니다, 병원에 가면. 그 전에는. 그런데 나이팅게일의 변화 이후에 사망률이 2%까지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40%가 준 거잖아요. 이게 대충 생각해 보면 10,000명이 병원을 가요. 옛날에 4,200명 죽었잖아요. 이제 200명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4,000명이 사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천사네요. 수치가 확 줄어들었네. 이분은 이런 데이터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이런 변화를 일으켜내면서 나중에 어떤 쓴 글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사회과학이나 윤리학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심지어는 종교도 통계 과학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그것들은 자연현상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이제 통계의 천사라고 불러야 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과학자이고 백의의 천사이고 사회과학자였고 그리고 종교학자이기도 했죠. 너무 모르고 있었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야,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사람이.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와 상관없이 거의 77%가
질병으로 개인 위생 관리 잘못한 것 때문에 병원에서 죽어나갔다고 하니까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은 뭐 위생 이런 거 중요하지. 뭐 우리 특히나 뭐 코로나19 지나면서 다들 이제 인식하게 됐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전쟁 전부터 사실은 콜레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세균성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뭐 이질, 장티푸스 이런 병도 같이 돌고 있었고요. 전쟁터니까 더욱더 이런 감염병 문제는 심각했겠죠. 부상병들이 옮겨져 있는 이 전쟁터의 병원을 보고 나이팅게일은 지옥의 왕국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처음 딱 와가지고 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급선무 따로 있다. 일단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대청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청소를 쫙 했는데 수레 556대분의 쓰레기가 병원에서 실려 나왔다라고 하고요. 막힌 하수구 뭐 이런 거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하수구 안에 폐사한 말 사체가 2개가 안에 처박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엉망이었던 거죠. 그거부터 일단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정말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뭐 쓸데없이 청소하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시대였거든요. 아마 당시 실제로 전쟁터에 갔을 때 그 나이팅게일이 맞닥뜨렸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차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 낙하산이다. 일단 그런 시각이 있어서 그다음에 뭐 귀족집 딸이 장관 힘으로 그냥 온 거죠, 갑자기. 게다가 당시에 이 전쟁터에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이런 게 여론화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온 거기 때문에 야전 병원에 대한 당시 그 인식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걸 해결하겠다고 오니까 좀 적개심이 들겠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약간 고운 시선은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온실 속에서 큰 애가 뭘 뭘 알아. 한다고. 몇 년 차야? 이거는 이상하게 와가지고 뭐 자꾸 오늘 왜 이렇게- 청소하라 그래. 왜 이렇게 말해서. 오늘 못된 연기만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렇죠. 차별받으면 너무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웠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실은 그냥 접고 올 수도 못 있겠고 버티는 아니면 것 그냥 같아요. 해야 되는 일만 하겠죠. 하라는 일만. 근데 아까 제가 나이팅게일은 이론가이면서 실천가였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행동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해결돼야 되는 일들을 정부에게 편지를 계속 씁니다. 보고서를 쓰고. 기록. 예, 계속 쓰면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 현실의 문제에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파이터. 그러니까 이 전쟁터 3년 동안에 어쩌면은 가장 파이터의 모습을 보인 게 나이팅게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녀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전쟁. 그렇죠. 이 병사들은 적군과 전쟁하고 있지만 나이팅게일은 자기 상사들과 전쟁하고 있었죠. 진짜 어려운 전쟁이죠. 이게 정부에다가 계속 편지를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매트 한 장 공급하는데도 무조건 문서가 필요합니다. 침대 구입부터 병동을 새로 개설하는 것까지 상부에 보내는 서신과 제출 서류를 몇백 통이나 작성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인데 이 서류 몇백 통 이거 뭐 약간 텃세 부리고 뭐 좀 그거 아닙니까?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이팅게일이 막 말싸움하고 기싸움하는 그 장면이 또 영화에 맞아요. 있어요. 네. 다른 조직도 아니고 전쟁터 최전방이면 완전히 남자들인데. Then will you please have delivered to me immediately 200 hot water bottles, 2,000 towels, and 1,000 beds. The beds are vital. The goods are not in store. All I get from you, Mr. Purveyor, 지지 are 않아. excuses. These are not regulation pattern, you know. 그냥 군대라면 여기서 대화 끝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지금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딱 피력할 얘기는 아주 똑부러지게 하시네. Cannot make a second issue. It's against War Office regulations. Perhaps you as a woman do not understand the necessity of conforming to regulations. I understand rul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you do. I have the strictest 눈에서 regulations for my 불날 것 nurses, 같은데. but they are drawn up with an idea of 멋있다. promoting efficiency 멋있어. and saving life, not to put a premium on stupidity. Rats are running over the men as they lie on the ground at night. The palliasses are full of lice. I want those beds within 3 days. I happen to know that they are available. I am sorry, Miss Nightingale, I cannot do it. Mr. Purveyor, Whoa. I order you to do it. I only 정말 take my 파이터죠. orders from the Treasury. 파이터 나이팅게일. Of course, if you change the regulations. It will be quicker for me to change the Purveyor. Now that is funny.
멋있다. Unless I get those beds within 3 days, I shall inform the government that if you are not relieved of your post, I must be relieved of mine. 설득 당할 것 이게 같은데.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지금 행보관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상도 못할 보급 일인가요? 담당. 예, 보급 담당 중위 뭐 이런 분이랑 싸우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 돼. 그럼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심지어 진짜 말이 안 통하고 저쪽에 자존심 부리니까 그냥 널 잘라버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이제 전쟁 근데 당시 전쟁이 전투가 막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막 이루어지면서 부상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송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병원이 막 꽉꽉 차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인력으로 이걸 해결하는데 이제 한계가 오게 되니까 이 당시 이제 군의 총감이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팅게일에게 이제 진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정말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자기의 역량을 다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물 만난다. 네,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중간에 생깁니다. 근데 통계 내려면 저 때는 무슨 지금 쓰는 어떤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없죠. 손으로 그냥 다 했을 거예요. 네, 그 나이팅게일은 기본적으로 그 수학의 천재였고 웬만한 계산을 다 암산으로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네. 아니 능력치가 끝이 없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타고난 커뮤니케이터였거든요. 소통의 달인이었어요.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걸 설명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언론에 그 글을 보내고 네네. 그다음에 정부에도 이제 보고서를 보내는데 8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설득돼야 되잖아요. 또 기자가 이걸 보고 설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줍니다. 아, 통계 그럼 뭐 그래프 같은 걸 그린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의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그림화시켜서 보여주는 개념이 지금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뉴스 보면 파이 차트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몇 퍼센트가 뭐 찬성하고 네, 이런 거 쉬우니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파이 차트의 시작이 어쩌면 나이팅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최초가 엄청 많아요 네, 지금 네.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그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인데요. 이 나이팅게일이 발명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이팅게일의 장미표라고 불러요. 장미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그림이 장미꽃처럼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장미 다이어그램 이렇게 부르는데 장미꽃들 그 하나하나가 저것들이 그 달 한 달 뭐 3월, 4월 이렇게 각 달이에요. 그 달의 사망자들이 저 사이즈, 저 파이의 크기가 그 달의 사망자 수예요. 예. 그러니까 파이가 크면 많이 죽은 거예요. 적게 죽고 각 하나의 파이 안에 색깔이 몇 개가 있죠. 맞아요. 그게 사망의 원인입니다. 질병이냐, 자상이냐, 총상이냐, 뭐 이런 그 질병의 원인을 색깔로 분류했어요. 자, 그 딱 보면 총상이나 자상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더 많네.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다달이 그게 바뀌고 위생환경 개선했더니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줄었네.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려서 보여줬어요. 와. 기자들이 이걸 보고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책 결정자들이 이걸 보고 금방 이해하고. 눈에 확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 알 필요가 뭐 있어? 전문가들만 알면 되지. 근데 그거를 개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팅게일의 정말 또 다른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타고난 커뮤니케이터다.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는 나이팅게일에게 있어서 통계학은 하나의 어떤 그 취미 내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나이팅게일이 위대한 통계학자로 거듭납니다. 이 그림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는 개념이 통계학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의 원조인 거죠. 와, 이거 보통 천재가 아닌데요. 능력이 안 뻗친 것을 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온 다음에 1859년에 영국 왕립통계학회 역사상 첫 여성 회원이 됩니다. 오, 왜 이걸 몰랐을까? N잡러가 아니라 그냥 N 천재 같은데. 그게 펠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영국 왕립통계학회 펠로우는 그 대단한 영예거든요. 그 아무나 못 되는 웬만한 통계학자도 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혹시 네. 어떤 외국 학회 펠로우로 되신 것이 있으신지? 저는 이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수학연맹이라고 있는데요. 그 국제수학연맹의 집행위원. 빌드업이셨던 건가요? 통계학자 나이팅게일은 진짜 이 인물사담에 안 보신 분들은 모르셨을 것 같은 너무 느낌이 큰 드는데. 반전이에요. 그 나이팅게일의 그 프로 엔잡러의 면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나이팅게일은 또 위대한 건축가가 됩니다. 건축가. 가진다고. 네. 왜냐하면은 아까 병동 설계를 어떻게 했을 때 사망률이 줄고 어떻게 하면 사망률이 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치유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병동, 그다음에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병동 설계를 창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파빌리온식 병동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파빌리온이 이제 원래 나비인데요. 나비. 네, 그 병동 구조를 보시면 그 나비 구조, 나비가 날개를 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동, 취사동, 세탁장 그리고 병동이 분리돼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병동을 이제 그 복도로 연결해서 개방형 병동을 만들고 그리고 병실 크기에 맞는 적정 환자 수를 정해서 수용하고 뭐 침대가 마주보도록 배치해서 뭐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고 창문도 늘려서 햇빛과 환기를 강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몰랐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자잘한 것까지 정말 업적을 열거하면 정말 끝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환자가 의급할 때 그 응급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죠. 그 간호사가 오거나 뛰어오는 거. 그걸 나이팅게일이 창안했어요. 어이? 뭐 어떻게 그때 어떻게 눌러? 뭐 이렇게 그런 당기면 거죠. 땡 띵동댕. 네, 호출벨이죠, 호출벨. 호출벨을 그러면 나이팅게일이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이팅게일 벨이라고 불러야 하죠. 그러네요, 그렇게 진짜. 그 이름을 명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몰랐을까? 길긴 한데 아무튼. 와. 나벨이라든지. 나벨. 줄여가지고. 아니, 알아야지. 엔잡 어떻게 보면 발명가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말 발명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1890년 나이팅게일이 70세 정도 된 어느 날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지에 기사 하나가 실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림 전쟁 참전 용사들 대부분이 극빈자로 비참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나이팅게일도 뭐 이른의 나이고 참전했던 병사들도 이제 거의 뭐 연배가 좀 많이 찼을 때인데 극빈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한 그런 사업으로 명망이 높던 헨리 모턴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참전 용사들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모금 운동을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금 운동을 하면서 크림 전쟁하면 이 사람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바로 나이팅게일 본인한테 부탁을 하지요. 근데 이때가 마침 미국에서 토머스 에디슨이 이 축음기, 녹음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 돌리는 거. 개발된 그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팅게일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등불을 든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그 녹음이, 육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또 에디슨 덕분에. I am no longer even a memory, just and gay. I hope my voice may perpetuate the great work of my life. God bless my dear old comrade. And bring them safe to shore. Florence Nightingale. 근데 오히려 저 축음기에 굉장히 낡은 음질이니까 더 좀 느낌이 감동적인 것 같은데 이 전설적인 인물 나이팅게일의 육성이 공개되니까 네. 영국 국민들이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근데 왜 동지들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표현이기도 약간 뭐 전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전우. 그 지옥의 왕국 예. 같이 돌파하면서 헤쳐나온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병사들의 어떤 수호신 같은 수호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좀 감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2020년의 영국 가디언지 내용인데 나이팅게일이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등불 대신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것이다.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그의 노트북엔 데이터로 가득 찬 스프레드 시트가 들어있고 사망자 수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트위터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현대에 만약에 나이팅게일이 태어났으면 또 어떤
많은 업적을 이뤄냈을지가 궁금할 정도로 앞으로 저는 도표나 뭐 그래프 이런 것들 통계 관련 뭘 보면은 나이팅게일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으로도 쏠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병원만 가면 너무 병원 생각이 구조, 날 것 같아요. 구조. 구조. 건축물 이런 통계 다. 통계학 시험 칠 때, 찍을 때 나이팅게일 선생님 천사여 도와주세요. 저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래도 봐가면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네. 그 코로나19 초기에 정말 무섭고 되게 문제 심각했을 때 맞아요. 그때 의료 인력도 막 부족하고 그랬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간호사관학교에서 간호사관 생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교육을 마치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가면서 다 코로나19 현장으로 간다고 딱 격리 딱 하고 딱 떠나는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백신도 없고 뭐 변변한 치료제도 없을 텐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군 생활 처음으로 다 투입이 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곁에도 대한민국에 오늘도 나이팅게일들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